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이 지지부진해지면서 포체티노 감독이 부임한 PSG나 지단 감독이 있는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은 레알 갈 실력은 아니다. 나이도 있고 더 뛰어난 선수가 많기 때문에 레알이 손흥민을 영입할 이유가 없다 등 아직도 손흥민 선수의 실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들을 모두 묵살시킬 만큼의 강력한 통계 자료가 영국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수많은 축구 팬들이 전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인 디 인디펜던트는 손흥민은 자신의 XG 수치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아무리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XG 수치는 처음 들어보거나 들어보셨다고 하더라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전문적인 축구 통계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XG 수치는 간단히 슈팅 대비 골수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손흥민 선수가 10번의 슈팅 중 5번의 골을 넣었다면 손흥민의 XG 수치는 50%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의 XG 수치는 이렇게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아주 전문적인 방식을 통해 축구 선수의 피니시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피니시 능력이란 쉽게 말해 자신에게 온 골 찬스를 얼마나 골로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슈팅 대비 골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골대와의 거리, 슈팅의 각도, 슈팅을 사용한 발, 골키퍼와의 1대1 여부, 어시스트 받은 패스의 유형, 상대 선수와의 경합 여부 등 수많은 경우를 대입해 선수의 XG 수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축구 선수들 중에 손흥민 선수가 이 XG 수치에서 44.41%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랑스러워하는 정도를 뛰어넘어 한국 축구 선수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피니시 능력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에서 1위를 하고 있다는 게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2위는 케인으로 21.33%를 기록하고 있으며 3위는 리오넬 메시로 21.3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날강두는 무려 0.67%의 수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미친 듯한 욕심과 난사를 부렸다고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XG 수치가 높다고 해서 그 선수가 최고의 공격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손흥민보다 한참 낮은 위치에 있는 호날두는 총 117골로 손흥민보다 거의 2배 가까운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의 스타일에 따라 아무리 세계적으로 대단한 선수라고 하더라도 수치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0.43을 기록하고 있는 레반도프스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는 레반도프스키와 호날두를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호날두는 이기적인 슈팅 난사와 욕심을 부리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이제 굳이 손흥민을 호날두와 비교해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지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XG 수치를 보고 손흥민이 이번 연도 워낙 운도 따르고 역대급 슈팅 대비 골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독보적으로 높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는 총 슈팅 28회, 유효 슈팅 17회, 12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번의 유효 슈팅 중에 12골을 기록한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기록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지표는 2016년부터 누적된 기록을 가지고 내린 통계입니다. 즉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 활약 하나 가지고 나온 통계가 아니라 무려 5년 동안의 꾸준한 기록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또한 손흥민 선수의 골이 61골밖에 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5시즌 동안 윙어가 61개의 골을 넣었다는 것은 시즌마다 꾸준하게 10골 이상을 기록했다는 뜻이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세계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트와 같은 다른 공격 포인트는 제외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메시, 케인, 호날두처럼 통계에 있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페널티킥을 전담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손흥민 선수의 61골이 절대 적은 골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팀에서 PK를 전담했다면 지금도 충분히 그런 위치에 있지만 향후 100년 동안 나올 수 없는 한국 축구 선수의 기록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손흥민은 전 세계 축구 선수들 중에서
슈팅 대비 골 효율이 가장 완벽한 선수라는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수를 주급 2억 초반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트넘이 재계약마저도 맥시멈 주급 3억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축구 팬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가 연봉 협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표라고 합니다. 그 선수의 인지도나 마케팅 효과 등 부수적인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 운동선수는 운동 능력으로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스타성이나 마케팅 효과를 제외하고 오로지 순수 통계만 가지고 주급을 측정한다고 해도 2억 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역시 손흥민의 이런 상황을 아주 직설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인디펜던트는 해당 지표가 모든 걸 완벽하게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손흥민의 44%라는 수치는 절대 운이나 팀운이라고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다는 아니라고 하지만 손흥민의 압도적인 44%라는 숫자는 그가 왜 지금 세계에서 제일 핫한 선수 중 한 명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손흥민의 완벽한 양발은 오히려 세계적이고 전문적인 XG 수치마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합니다. XG 수치를 평가하는 요소는 아주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고 그 중에는 선수가 슈팅과 골을 기록한 발이 오른발인지 왼발인지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선수들은 주발과 약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통계에 적응하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는 세계적으로 완벽할 만큼 완벽한 양발 슈팅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마치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와의 대전 중 이세돌 구단의 한 수가 알파고를 순간적으로 마비시켰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의 완벽한 양발 능력은 이때까지 쌓아온 데이틀로도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일부 언론에서는 해당 XG 지표가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손흥민을 노리는 다양한 팀들이 손흥민 선수의 스프린트 능력보다 더 매력을 느껴 이적을 원하는 요인으로 뽑히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공격수에게는 아주 훌륭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지 아시아인 축구 선수라고 하면 유럽이 종주국이었던 축구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만큼 인정을 못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산업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빅데이터가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새로운 재미와 관점 그리고 직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단순히 인종과 국적과는 상관없이 또 그 선수의 이름값하고는 상관없이 선수의 능력을 평가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손흥민 선수가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흥민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그렇게 큰 차별을 당한 건 없지 않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내에서 케인보다 무조건 높은 주급을 받을 수 없고 모든 팀의 운영은 결국 케인 중심으로 짜여지고 있는 토트넘의 상황이 하나씩 알려지면서 해외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손흥민은 영원히 케인을 넘을 수 없는 선수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토트넘을 벗어나 손흥민을 완전히 지금 능력만큼 대우해주는 구단으로 가길 바라는 토트넘 팬들마저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손흥민 선수의 XG 수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일부 사람들의 말처럼 거품이 빠질지는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